나는 우울할 때마다 요리를 한다. 김현정의 요리 이야기.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지 2년이 넘어간다.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병원에 가는 것을 빼고는 좁은 임대 아파트 안에서 지낸다. 방이 두 칸, 복도식의 거실 겸 부엌이 전부지만 필요한 건 다 있다. 작은 방은 안마 의자를 들여놔서 발 디딜 틈이 없다. 결국 남은 건 침대와 텔레비전이 있는 안방이다. 안방에 있는 테이블 겸 식탁에서 남편과 함께 밥을 먹는다.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는 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유는 따로 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싫다. 길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어디든 나를 쳐다보는 것만 같다. 상담사 선생님이 그건 그냥 내가 느끼는 것뿐이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신경이 쓰이는 걸 어떡하나? 그냥 걸어가는 것뿐인데, 그냥 말을 하는 것뿐인데 나를 슬쩍슬쩍 쳐다본다.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있는 거다.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적도 있다. 그때에도 나를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눈치를 받았지만 나를 따뜻하게 받아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다. 교회 집사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서 만나기 힘들었을 때 집사님의 도움으로 방을 얻어 둘이서 새롭게 출발을 할 수가 있었다. 결혼 전후로 부모님과 많이 다퉜다. 다 털어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장애가 있어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특히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보다. 요즘엔 잘 연락도 하지 않고 산다. 집은 나의 완벽한 울타리다. 아무리 좁아도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강아지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는 우울할 때마다 요리를 한다. 재료를 준비하고 씻고 썰고 다듬고 불에 볶거나 삶고 양념을 한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잊게 된다. 요즘 남편은 보석 십자수를 열심히 하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잡생각이 나지 않아서라고 한다. 나도 비슷하다. 매일 두 끼씩 꼬박꼬박 요리를 하니까 매일 우울한 것이 틀림없다. 아무 불평 없이 음식을 잘 먹어주는 남편이 고맙다. 정성 담은 해물 스파게티. 작가님이 집에 방문한다고 하길래 솜씨를 부려보았다. 조갯살, 오징어를 손질하고 양파와 피망, 마늘을 넣어 버터에 잘 볶는다. 스파게티 소스를 넣어서 바글바글 끓인 후에 삶은 스파게티 면을 넣어주면 완성. 직접 담근 오이 피클과 계란 샐러드를 함께 내서 먹었다. 집에 손님이 오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도 누가 오면 우리끼리 먹는 것보다 신경이 쓰이는 게 어쩔 수 없나 보다. 작가님과 남편이 깨끗이 잘 먹어서 기분이 좋았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양념치킨. 치킨은 한 달에 한 번, 수급비가 나오는 날에 주로 시켜 먹는다. 한 마리를 시키면 좀 남아서 다음날 다른 양념으로 볶아 먹는다. 에어프라이어에 데워도 맛있다. 가끔씩 짜장면과 탕수육도 시켜 먹는다. 남편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야채 듬뿍 불고기. 돼지고기, 야채, 당근, 양파, 양배추, 팽이버섯과 간장, 물엿, 맛술을 넣고 볶는다. 마늘과 땡초도 들어가면 좋다. 땡초를 여기저기에 많이 넣는 이유는 속이 시원해지기 때문에. 남편은 좋아하지 않지만 답답한 속이 풀어져서 나는 땡초를 넣는 걸 좋아한다. 보들보들 계란찜. 부드러운 계란찜의 비결은 우유와 맛술이다. 그릇에 참기름을 살짝 둘러서 만들면 더욱 향긋하다. 남은 야채와 땡초를 넣어도 좋다.
아침을 여는 꼬마 김밥. 아침에 밥이 잘 넘어가지 않으면 김밥을 자주 만다. 밥을 조금 넣고 남은 재료로 만든 꼬마 김밥. 먹다 남으면 라이스페이퍼로 싸서 튀기듯 구워 먹어도 맛있다. 당연히 김밥에 땡초를 넣으면 더욱 맛있다. 의외로 만들기 쉬운 오므라이스. 야채, 피망, 양파, 각종 채소를 넣고 식은 밥에 굴소스를 넣어 고슬고슬 볶는다. 예전에는 케첩을 넣은 적도 있지만 그냥 굴소스를 넣는 게 심플하고 맛있는 것 같다. 거기에 커다란 계란 지단을 만들어서 올리면 끝. 복잡할 것 같지만 의외로 만들기 쉽다. 만능 반찬 계란말이. 야채를 넣고 계란을 잘 푼 후에 돌돌 말면 끝. 김을 넣어서 말아도 좋다. 다른 반찬이 없어도 계란말이 하나면 밥 한 공기는 뚝딱 해치울 수 있다. 심심할 때마다 꺼내 먹는 함박 스테이크. 목살이나 다리살을 사서 잘 저민 후에 야채와 밀가루, 소금과 후추를 넣고 동글동글 말아주면 된다. 만들기가 좀 번거롭지만 냉동실에 넣어두고 심심할 때마다 꺼내 먹을 수 있다. 부들부들 연어회. 맛도 있지만 연어회의 질감이 좋다. 부들부들 부드러워서 잘 넘어간다. 광어회도 좋아한다. 마라마리 월남쌈. 자꾸 뭔가를 많은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김밥도 월남쌈도 당근과 피망, 팽이 버섯에 불고기를 넣고 말아 보았다. 칠리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 무더위와 사라져라 백숙. 올여름은 무척 더웠다. 봄날에 해먹었는데 이걸 먹고 잘 이겨냈는지 모르겠다. 토종닭을 사서 인삼 등의 한약재를 넣고 푹 고우면 완성. 야채가 숨어있는 고기말이.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당근, 파, 양파를 넣고 불고기감으로 돌돌 말아 구워 양념을 넣어 구우면 완성된다. 야채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이나 남편에게 눈속임을 할 수 있다. 비 오는 날엔 칼국수. 쌀을 씻고 남은 물에 다시마를 넣고 팔팔 끓인 다음에 다시마를 건져 놓고 당근이나 양파, 호박 등의 야채를 넣는다. 그 다음에 칼국수를 넣고 적당히 끓인 후 마늘과 멸치 액젓을 넣으면 완성. 비 오는 날에 김치, 깍두기와 함께 먹으면 맛있다. 매콤달콤 닭도리탕. 양념장을 만들고 야채를 준비한다. 닭은 1시간 정도 푹 삶고 야채와 양념장을 넣고 자글자글 졸이면 된다. 점심때 오랜만에 아는 동생이 놀러와서 준비를 해보았다. 요리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 죄다 술안주감이다. 고백하건대 저녁에는 이렇게 만든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신다. 좋은데이 블루베리라고 탄산이 들어간 7% 술이다. 독하지도 않고 달달하기도 해서 매일 저녁 혼자서 2병씩 마신다. 딱 2병만. 아침과 점심은 만들어주지만 저녁은 차려주지 않기 때문에 남편은 알아서 끼니를 때운다.
컵라면이나 점심때 남은 것 등등. 남편에게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만 나도 마음 편히 좀 술을 마실 시간이 있어야 한다. 술을 마시면 답답했던 속이 진정된다. 요즘엔 식재료 값이 부쩍 올라서 부담이 된다. 간단한 것은 아파트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해결하지만 대부분은 쿠팡에서 세일하는 식재료를 구입한다. 쌀은 정부에서 나오는 나랏미로 해결한다. 수급비는 그닥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자꾸 오르기만 하니 더 우울해진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더라?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요리를 하고 먹고 술을 마시고 잠이 든다. 매일매일이 비슷하다. 나도 무언가를 하고 싶다. 도자기를 만드는 것도 배우고 싶고 상담 치료 같은 것을 배워서 누군가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기도 하다. 누가 나의 말을 잘 이해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들어주는 자신은 있다. 몇 안 되는 친구들이 나에게 고민을 잘 털어놓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뭘 하든지 간에 저 문 밖을 나서야겠지. 곧 그럴 날이 오겠지. 아차, 곧 점심시간이 다가온다.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일단 냉장고 문을 열어봐야겠다.